안녕하세요, 엑셀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수조를 초기화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에 있는 생물들을 다 떠내야겠죠? 아주 날랜 친구들이 아닌 이상 저는 이 브라인 뜰채를 애용합니다. 브라인 뜰채는 물 위에 뜬 수초 찌꺼기를 건질 때에도 아주 유용하니까 하나 정도 사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새우들을 건져줬고요. 얘네는 다른 수조로 옮겨 주었습니다. 여과기도 제거해주고요. 자, 이제 물을 빼야겠죠? 소일이 호스로 딸려 나오지 않게 한쪽 면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버리는 소일이기 때문에 딸려 나와도 수조 자체에는 상관이 없지만 소일 때문에 관이 막혀서 물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물이 빠지는 곳에 소일이 막 쌓이면 청소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딸려 나오지 않게 해주시는 게 여러모로 편합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입수관에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빼면 아주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물이 빠지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니까 30배속으로 돌릴게요. 물을 뺐으면 이제 소일을 빼야겠죠. 이렇게 전경수초들이 빡빡하게 깔려 있으면 삽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이 녀석들을 끄집어내 줍니다. 그냥 머리끄댕이 잡듯이 잡고 빼주시면 돼요. 그래도 한때는 참 애지중지 키웠던 수초들인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뽑아내려니까 참 미안하면서도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이제 삽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소일을 빼줍니다. 이런 모래삽 같은 게 있으면 아주 편한데 사실 본인이 쓰기에 편한 게 있으면 어떤 걸 쓰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금속으로 된 도구를 사용하시면 수조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심한 경우 깨질 수가 있으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도구를 권장합니다. 이런 소일들은 버리셔도 되고 수상엽을 키울 때 쓰셔도 되지만 수중에서의 재사용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끼가 있던 수조에 깔려있던 소일이라서 이걸 그대로 다시 사용하면 이끼가 다시 생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리기로 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여기 있는 수초들도 수상화를 시킬 게 아니라면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끼는 관리하면서 없애는 것보다 사전에 차단하는 게 훨씬 더 쉽고 확실합니다. 병에 걸린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애초에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소일을 웬만큼 뺐으면 수조를 엎어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수조를 엎어서 소일을 마저 뺐고요. 물로 살짝 씻어냈습니다. 다만 벽에 낀 이끼들은 그대로라서 제대로 된 세척이 필요하겠네요. 수조를 편하게 씻으려면 화장실로 가져가야겠죠? 그런데 화장실은 수조가 깨지기 정말 쉬운 공간입니다. 통계를 내봐도 아마 화장실에서 깨지는 경우가 제일 많을 거예요. 바닥은 타일이 깔려 있어서 단단하면서 또 물기가 있어서 미끄럽죠. 사실 수조만 깨지면 다행인데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조를 화장실로 들고 가실 때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셔서 수조를 빼먹습니다. 그래서 수조를 화장실로 들고 가기 전에 체크하셔야 할 것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수조를 들고 가는 구간에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수조를 들면 시야와 행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바닥도 너무 미끄럽지 않은지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겠죠. 두 번째, 수조를 내려놓을 공간이 안전하고 여유 있게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조를 처음 씻어보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에 들고 갔다가 둘 데가 없네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바보가 그러겠냐 라고 하시겠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겪는 일입니다. 세 번째, 수조는 최대한 가볍게 해서 들고 갑니다. 수조는 별로 안 무거울 것 같지만 유리 덩어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무겁고 이 안에 바닥재나 물이 남아있다면 그 무게가 상당합니다. 물이 남아있으면 들고 가는 동안 출렁출렁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게중심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게다가 손잡이 같은 게 안 달려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들기에도 좋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조는 내가 들 때 아무런 지장이 없을 만큼 내용물을 빼내시고 최대한 가볍게 해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조를 한번 씻어 볼게요.
그리고 빼먹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절대로 타일 위에 수조를 그냥 올려놓지 마세요. 그냥 타일 위에 올려놓고 수조를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씻으시면 거의 무조건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욕실 의자 위에 수건을 한 장 깔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수조를 올리고 씻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닥재가 완벽하게 빠졌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소일은 잘 뭉개지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모래 같은 바닥재가 남아있다면 수세미 사이로 들어가면서 수조에 엄청나게 스크래치를 남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손바닥으로 유리를 훑어보시고 바닥재가 다 빠졌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수세미질을 해주세요. 이끼가 있었거나 병이 돌았던 수조면 뜨거운 물로 헹구시는 게 좋고요. 경우에 따라서 비누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비누기가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잘 신경 써서 헹궈내야겠죠. 조금 과한 경우에는 락스를 쓰기도 하는데, 수조는 완전히 오픈된 구조라서 손이 닿지 않는 곳도 없고, 뜨거운 물로만 씻어도 웬만한 생명체들은 다 사멸하기 때문에 락스까지는 안 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외부까지 잘 닦아주시면 마무리네요. 아주 반짝반짝해졌습니다. 항상 이렇게 깨끗하면 좋을 텐데 쉽지가 않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과기 세척하는 건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